네, 라떼 주식입니다. 한 주간 저희가 진행했던 방송도 정리해보면서 일단 오늘 2부에서는요, 또 백강훈 멘토님과 함께할 예정입니다. 또 수익률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전날에 양시장 하락세로 마감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핵심 종목들만 짚어주시면서 수익률이 굉장히 좋았는데요. 오늘도 무려 2부에서는 두 종목이나 준비를 해주셨다고 합니다. 신규 진입도 좋지만요. 만약에 과거에 나의 성적표가 좋지 않았다, 나의 계좌 상황이 좋지 않았다 하시는 분들은 우리 백강훈 멘토님 항상 Go to the future, 미래를 외쳐주십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과거는 싹 다 잊으시고요.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그렇게 수익률 좀 개선해 나아가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에스프레소와 같은 쓴맛맛 같은 시장 속에서 라떼와 같은 종목 내가 맛본 적이 없다 하신다면 주말 놀지 마시고요. 저희와 커피 한잔 하시면서 여유롭게 공부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저희가 전문가라고 부르지 않고 멘토라고 부르는 이유인데요. 여러분들 함께 공부하시면서 나중에 독립해도 혼자 크게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힘을 길러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는 2부가 마지막이기 때문에 저희가 무료 입장 가능한 시간 50분밖에 남지 않았거든요.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강훈 멘토님과 함께하고 싶다. 자, 들고 계시는 폰 카메라 QR코드 들이대시고 자동적으로 뜨는 링크 주소 클릭하시면 입장이 가능합니다. 지금도 300분이 넘는 많은 분들이 함께해주고 계시는데요. 멘토님의 힘을 얻어갈 뿐만 아니라 또 주린이분들, 고수분들까지 모여서 함께 공부해 나아갈 수 있는 기회다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QR코드가 어렵다 하신다면 문자도 좋습니다. 샵 3989번, 샵 3989번, 이번에는 일부와 다릅니다. 진짜 주식, 이렇게 네 글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많은 분들 기다리셨을 것 같은데요. 백강훈 멘토님 만나 뵙도록 할게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백강훈 멘토입니다. 제가 11월 달에 처음 인사를 드렸죠. 11월 달에 처음 인사 드렸을 때 수익으로 도움될 수 있는 멘토다운 멘토가 되겠다 이야기 드렸습니다. 역시나 그 약속을 좀 지킬 수 있었던 것 같고요. 12월 달에 시작된 만큼 이번 또한 수익으로 보답할 수 있는 멘토다운 멘토가 되도록 다시 증명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백강훈 멘토님 항상 꼼꼼하고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십니다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장중에 대한 대응 전략, 뭐 1초당 또 변하는 시장인 만큼 그러한 전략을 도움받고 싶으신 분들은 QR코드 잘 활용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일단은 시황을 좀 전체적으로 정리를 하고 준비가 되어 있는 두 종목을 오픈할 텐데요. 그 전에 앞서서 백강훈 멘토님의 수익률 잠깐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연하신 지 2달도 되지 않았다라고 본인이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자, 무려 수익률이 7종목이나 되고 있습니다. 6종목일까요? 네, 굉장히 많은 종목들이 있는데요. 두산 로보틱스가 96.90%를 기록을 했고요.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아직까지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으면은 100% 기록한 종목들도 있는데 여기에 저희가 다 적지는 못합니다. 화면이 작기 때문에 지금 베스트 6개로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적으면 20%, 많으면은 저희가 또 두산 로보틱스로 굉장히 많은 수익률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청산일, 매수일 저희가 정확하게 안내드리고 있는 만큼 생방송으로 제시해드렸던 종목들도 있고 노란톡을 통해서 드렸던 종목들도 있습니다. 오늘도 이와 같은 종목 두 종목이 준비가 되어 있다 말씀드리면서 노란톡 입장하시는 분들 선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도움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잘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멘토님 한 주간의 시황 어땠는지 좀 전체적으로 정리를 좀 해주실까요? 네, 그 한 주간의 또 시황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좀 정리하고 또 다음 주를 대비해야겠죠. 간단히 좀 살펴보게 되면은 오늘 제가 좀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사실 4가지 정도 이야기 드릴 텐데 앞서서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여러분들 너무 이슈만 보고 따라가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온지에 대해서 차근차근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첫 번째 뭐가 있냐면 제가 계속 강조하는 거기도 한데 이스라엘 휴전 종료 10분 앞두고 국정 연장됐다. 그리고 지금 실제로는 휴전을 빌미로 해서 다시 하마스가 침공을 한 상황입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었냐면 보통 이런 뉴스가 나오게 되면은 일반 회원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냐면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이제 휴전을 하나 보다. 그러면 시청자분들이 생각을 했을 때는 이제 휴전을 하다 보니 또 재건 관련주에 우리가 들어가야겠나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단순하게 이 뉴스 하나만 보고 재건주에 만약에 들어가신 분들 어떻게 됐을까요? 재건주가 안 올라가죠. 왜냐하면 바로 또 이어서 뉴스가 어떻게 나왔냐면
이 휴전을 깨고 침공을 했다라고 뉴스가 바로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 뉴스 하나만 보고 재건주에 들어가셨던 분들 또 손실을 보겠죠. 제가 얘기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에 대해서 저는 얘기 드리고 싶었던 게 아니라 뉴스만 보고 들어갔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온지에 대해서 이야기 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이런 부분이겠죠. 일반적으로 보통 그 시청자분들이 생각을 했을 때는 뉴스 보고 진입을 하게 됐어요. 만약에 뉴스가 나오고 나서 특정 종목이 상승을 하게 되면은 이런 결과가 나오겠죠. 그럼 어떻게 생각을 보통 하게 돼 시청자분들은 이 뉴스가 엄청난 파급력이 있나 보다. 나도 들어가야지 하고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진입을 하게 되죠. 근데 어떻게 돼요? 떨어지죠. 그리고 이거 아닌가 보다 하고 손절을 하게 됩니다. 근데 어떻게 돼요? 다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제가 어떤 얘기를 드리고 싶었냐면 이런 거잖아요. 내가 사면 떨어지고 내가 팔면 올라가고 이런 거를 소위 많이 느끼실 겁니다. 박탈감을 많이 느끼셨는데 그게 왜 그러는 거예요? 뉴스만 보고 들어가니까, 기업만 보고 들어가니까, 시황만 보고 들어가니까, 단 한 가지 특정 이슈만 보고 들어가다 보면은 이렇게 손실 볼 확률이 굉장히 높다 얘기를 좀 드리고 싶었었고요. 그리고 또 어떤 부분을 제가 얘기 드리고 싶었냐면 지금 시장의 상황을 아셔야 됩니다. 시장의 상황을 아셔야 되는 게 지금 산타랠리다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그리고 실제 우리 증시도 반등이 나오고 있는 시장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었어요. 그거 아세요? 반등이 나오는 지금 반등장은 맞지만 순환이 굉장히 빨라요. 왜 굉장히 빠르게 되냐면 내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재건주에 제가 들어갔단 말이에요. 재건주에 딱 들어갔는데 갑자기 AI주가 올라가기 시작을 하고 그다음에 또 반도체주가 올라가기 시작을 합니다. 이게 어떤 걸 의미하냐면 반등이 나오는 시장에서는요. 순환이 그만큼 되게 빠르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반등이 나오기 전에 우리 시장이 굉장히 하락이 깊었었잖아요. 하락이 깊었다가 다시 올라가는 장세이기 때문에 모든 섹터가 지금 다 올라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을 했을 때는 왜 안 올라가지가 아니라 시황 분석을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해서 제가 얘기가 서도가 길은 부분이 뭐냐면 뉴스만 보고 진입하지 말자. 특정 뉴스 하나만 보고 진입하지 말자. 그렇게 된다면 어떻게 돼요? 손실 볼 확률이 굉장히 높다. 그런 부분을 좀 얘기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이야기 뭐가 있냐면 제가 또 이런 얘기 있죠. 사우디 우리가 유치에 실패했습니다. 우리가 부산 엑스포 유치에 실패를 했죠. 근데 중요한 부분이 이 뉴스가 나오기 전에 이 부산 엑스포 관련된 그 특정 그 종목들이 상승이 엄청나게 강하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또 이런 생각을 하겠죠. 지금 주가가 상승하고 있으니 부산 엑스포가 유치가 되나 보다라는 생각에 아마 고점에 들어가신 분들 상당히 많이 있을 겁니다. 근데 어떻게 됐어요? 엑스포 실패하고 나서 주가 급락을 했습니다. 그러면 또 고점에 뉴스만 보고 진입하신 분은 어떻게 돼요? 손실 보신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어떤 얘기를 드리고 싶었는지 아마 여러분들 충분히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슈만 보고 들어가지 마시고요. 시황만 보고 들어가지 마시고 단순하게 기업만 보고 들어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만큼 공부를 하셔야겠죠. 그리고 또 마지막 얘기 드려볼게요. 미국 경제 연착륙 가능성 긴축이 불필요하다. 지금 뭐 이른바 산타랠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산타랠리가 이어지고 있는데 실제로 미국 재무장관 그 제니 옐런 장관이 긴축이 불필요하다 이야기를 좀 했었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부분은 미연준의 고위급 인사들조차도 현재 긴축이 불필요하다. 금리 인상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라고 굉장히 긍정적인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맞춰 시장도 현재 상승이 일어나고 있는 중이죠. 근데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반등이 나오는 건 맞지만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반등이 나올 때 특정 섹터만 올라가는 게 아니라 그동안 우리 증시가 워낙에 하락이 깊었기 때문에 특정 섹터만 올라가는 게 아니라요. 모든 섹터가 지금 반등이 나오는 중에 있습니다. 이 말이 뭐냐면 모든 섹터가 반등이 나오는 건 맞지만 상승과 하락을 반복적으로 하면서 올라가기 때문에 일반 시청자분들이 생각을 했을 때는 타이밍을 만약에 잘못 잡잖아요. 고점일 때 물리고 손실 볼 때 다시 손절하고 고점일 때 물리고 이런 반복되는 게 굉장히 많아질 거라는 생각을 얘기 좀 드리고 싶었고 항상 얘기 드리지만 지금 반등장은 맞지만 만약에 우리가 이 12월 달 마지막 FOMC 회의가 남아 있습니다. 12월 12일하고 13일 날 마지막 남아 있죠. 근데 만약에요. 물론 지금 긍정적으로 금리 인하될 거다. 동결될 거다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지만
만약에 안 되면 여러분들 확신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들 확신할 수 없잖아요. 제가 그걸 얘기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확신한 순간 어떻게 됐어요? 확신한 순간 내려가고 확신한 순간 내려가고 주식은 여러분들 확신하면 끝나는 거예요.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확신을 하는 게 아니라 확률적으로 접근하셔야 되는 거고요. 지금 확률적으로 굉장히 뭐 연착륙이 가능하다, 산타를리아가 가능하다 이 부분으로 가고 있지만 제가 얘기 드리지만 경계해야 됩니다. 경계하셔야 되고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었어요. 너무나 지금 많은 그 종목들이 순환을 이어가고 있고 지금 시장도 좋아지고 있는 건 맞지만 중요한 거는 그러면 어느 섹터에 어느 종목에 언제 어떻게 진입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잘 모르시겠다면 여러분들 11월 달에도 제가 똑같은 얘기 드렸습니다. 멘토다운 멘토가 되도록 더 노력할 테니까 노란 톡방에 입장하시게 되면 좋은 이야기, 전략적인 이야기 많이 들으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든든합니다. 사실 수익률로 이미 보장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도 이번 주 종목도 굉장히 든든하다라는 느낌이 오는데요. 사실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 뭐 이런 말은 있지만 말이 말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아무래도 개인 투자자분들 입장에서 의존할 부분들이 뉴스밖에 없고 사실 소문밖에 없는데 그러한 것들을 따라가기에는 우리 멘토님이 말씀 주셨던 것처럼 굉장히 빠른 순환별 섹터별 장세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거기에다가 지수까지 힘을 받쳐주지 못하면 하락하는 종목들이 더 많은 장에서 이겨내기가 어렵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두산 로보틱스를 대표를 해서 굉장히 많은 종목들로 수익률을 선물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도 백강훈 멘토님과 함께 Go to the Future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말씀 주셨던 대로 빠른 장세가 이어지는 만큼 그에 대한 대응 전략 잘 세워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참여 방법 두 가지가 있는데요. 들고 계시는 폰 카메라 여기 QR코드 스캔하신 다음에 링크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럼 자동적으로 입장이 가능하고요. 저도 들어와 있는데요. 만약에 이 방법이 조금 어렵다, 간단하게 문자만 받고 싶다 하신다면 샵 3989번, 샵 3989번 진짜 주식, 저희 진짜 주식만을 드리고 있죠. 이렇게 네 글자 남겨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두 종목 당연히 공개를 할 건데요. 그 전에 앞서서 많은 수익률이 있었습니다. 근데 두산 로보틱스가 굉장히 시장에서 핫했었죠. 이 종목부터 한번 리뷰하는 시간 가져볼까요? 네, 여러분들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가 사실 많은 분들이 놀랐을 거예요. 이게 실질적으로 제가 방송이라 속일 수가 없어요. 이거는 여러분들 속일 수가 없습니다. 생방송이죠. 맞습니다. 네. 그리고 그 중요한 거는 만약에 못 믿겠으면 그 전에 제 첫 방송을 보시면 아 이게 진실이구나라고 느낄 겁니다. 제가 왜 그러냐면 종목에는 어떤 그 분류를 제가 하게 되냐면 단기적으로 보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스윙 종목이라고 해서 중장기로 보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아예 초장기로 보는 종목이 있습니다. 근데 정확히 말씀드리게 되면 두산은 중장기 종목이었어요. 두산 로보틱스는. 간단하게 설명드리게 되면은 지금 제가 처음 공략가를 공개하고 난 뒤에 지속적으로 상승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지속적으로. 근데 아마 많은 분들이 생각을 했을 때 이런 생각을 했었을 거예요. 어떻게 그게 가능하죠?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그게 안 됐었으니까 이런 부분이겠죠. 상승이 처음에 일어났을 때 어떤 분들은 앞으로의 상승에 대한 흐름을 파악하지 못하고 약간의 상승에 뭐 약 익절로 그 매도를 하신 분도 있겠죠. 그리고 어떤 분들은 상승이 일어나고 그다음에 조정이 나왔을 때 더 이상 안 가나 보다 하고 손절하시는 분도 있었습니다. 제가 정확히 말씀드리게 되면 방송에도 공개했지만 1차적으로 저희는 매도했었습니다. 1차적으로 매도했었고요. 나머지 물량 정도를 시청자분들과 함께 지금 지속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거 제가 언제 매도를 할 생각이냐면 지금보다 사실은 원래 105%로 그 금요일 날 시가에 보시게 되면 약 105%의 수익률로 그 우리가 수익률을 좀 보여드렸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96% 정도로 종가 기준을 하다 보니까 조금 내려왔지만 저는 이 종가 기준으로 조만간에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충분히 있다 얘기를 좀 드리고 싶었었고요. 두산 로보틱스는 제가 계속 얘기 드렸었지만 사실 뭐 AI나 반도체 로봇 같은 경우는 중장기로 봐도 된다. 내년까지 봐도 된다. 이런 얘기를 좀 많이 드렸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산 로보틱스 현재 보유하고 있는 분들 크나큰 수익 너무나 좀 축하드리고 이것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여러분들 잘 생각을 해보시게 되면은 LS전선 아시아를 제가 11월 달에 주가가 잠잠할 때 공개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뒤로 어떻게 됐어요? 지금 55%입니다. 55%.
LS전선 아시아도 그때 당시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좀 중장기로 보겠다 이야기 드렸었고요. 1차적으로 매도 후에 현재 나머지 물량을 또 보유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지금 상승 여력은 이것보다 조금 더 상승하는 모습을 여러분들한테 또 공개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또 재밌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 갤럭시와 머니트리 지금 굉장히 핫하죠. 이슈가 굉장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증권 토큰 관련주죠. 근데 제 방송 과거 방송 잘 보시게 되면은요 여러분들 제가 STO 즉 갤럭시와 머니트리가 상승이 일어났을 때 제가 공개한 게 아니고요. 바닥권에서 잠잠했을 때 공개하게 된 겁니다. 해서 현재 갤럭시와 머니트리 또한 40% 정도의 지금 수익률을 자랑하고 있지만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금요일 날 여러분들 시간에까지 보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시간에서도 엄청난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럼 당연히 월요일 날도 상승이 이어지겠죠. 그러면 월요일 날 기준에서는 40%가 아니라 50%의 수익률을 아마도 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외에도 사실 한싹부터 시작해서 텔레칩스, S&T 다이내믹, MBT부터 시작을 해서 제가 공개하지 않은 종목들 즉 이 방송을 통해서 공개했던 종목도 있고 공개하지 않은 종목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이런 얘기를 또 아마 해주실 거예요. 시청자분들께서는 아니 그러면 공개한 종목이 전부 다 상승했나요? 아니요. 전부 다 상승한 게 아니고요. 제가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여러분들 이거는 제가 정말 많이 강조하는 건데 주식은 생물 같아서 매일매일 매 시간 바뀐다고 계속 제가 얘기 드리고 있어요.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들 월요일 날 아침에 제가 하는 브리핑하고요. 월요일 날 오후에 하는 브리핑 그리고 일주일 뒤에 하는 브리핑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왜냐고요? 주식은 시황이 바뀌고 그리고 종목이 바뀌고 이슈가 바뀌기 때문에 그때그때 따라서 전략적 대응을 계속 바뀌게 됩니다. 그럼 어떤 결과가 있냐면 여러분들 이런 거예요. 제가 방송에서 공개했던 종목이 상승하지 않은 종목도 있겠죠. 근데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상승하지 않았다고 해서 이걸 계속 갖고 손실을 갖고 있던 게 아니라 손절 처리했어요. 손절 처리. 마이너스 5% 내외에서요. 제가 말하는 게 여러분들 진입도 중요하고 매도도 중요하고요. 가장 또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손절입니다. 손절. 그래서 얘기 드렸던 게 뭐냐. 손실은 짧게 수익은 극대화하는 게 저의 전략입니다. 아셨죠 여러분들? 그래서 얘기 드리고 싶었던 게 제가 실질적으로 우리 그 노란 톡방에서 어떤 식으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지 한번 살펴볼 텐데 이런 부분인 거죠. 보시게 되면 사실 두산 로보틱스를 굉장히 아쉬워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았었습니다. 두산 로보틱스 저는 놓쳤는데 진입 뭐 눌림목이 없을까요? 꼭 진입하고 싶습니다 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는데 실제로 노란 톡방에서 제가 어떤 얘기를 드렸냐면 보시게 되면은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좋은 자리가 있으면 공개하겠습니다. 미리 이야기 드렸었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28일 날입니다. 28일 날 제가 종가로 두산 로보틱스 82,000원입니다 라고 제가 공개한 적이 있었어요. 실질적으로 이때입니다. 이때인데 다음날 어떻게 됐어요? 주가 급등 나오고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처럼 여러분들 방송만 보시고 만약에 진입을 하신다거나 방송만 보고 참고를 하시는 분들은 이런 얘기 들으면 좀 죄송한데 너무나 안 좋은 습관으로 진입을 하실 수가 있다는 거. 왜 그러냐면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도 그렇고 모든 종목 시황도 마찬가지지만 제가 여러분들 지금 얘기 드리는 거는 토요일 날이잖아요. 주말이잖아요. 주말엔 시장이 안 열리잖아요. 그러면 다음 주를 예견하고 예측하고 오늘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다음 주 월요일 날이 됐을 때 오늘 얘기 드리는 거는 과거의 데이터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면 만약에 오늘 얘기 드리는 것과 제가 월요일 날 시황을 보고 종목에 대한 기업 분석을 다시 했을 때 전략적 대응이 바뀔 수도 있는 거를 여러분들은 못 보잖아요. 여러분들은 언제 거만 봐요? 과거만 보다 보니까 못 보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제 최신 전략적 대응을 들을 수가 없고 바뀐 브리핑을 들을 수가 없기 때문에 과거의 데이터에 인존하다 보니까 물론 상승할 확률도 높겠죠. 하지만 내려가게 되면 어떻게 대응할지 모르시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냥 주구장창 갖고 계시는 거예요. 주구장창. 그럼 어떻게 돼요? 또 손실 보신단 말이에요. 또 손실. 제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니까 진짜.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손절에 대한 타이밍부터 시작을 해서 전략적 대응에 대한 제가 이야기는 우리 노란 톡방에서 지속적으로 이야기 드리고 있습니다. 디테일하게요.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해요. 바로 그냥 제가 공개하잖아요. 근데 중요한 부분이 두산 로보틱스뿐만 아니고요. 이런 부분도 있겠죠.
보시게 되면 LS전선 아시아입니다. LS전선 아시아 같은 경우는 엄밀히 말하게 되면 제가 11월 1일 날 공개했었고요. 그 다음에 11월 중순에 제가 공개했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LS전선 아시아를 제가 어떻게 이야기 드리고 있었냐면 보세요. 기존 공략주 LS전선 아시아 최초의 목표가 부근까지 왔습니다. 상승 여력은 더 있습니다. 제가 이야기 드리죠. 이 말이 뭐냐면 조금 상승했다고 해서 이날 드린 거예요. 이날 보시게 되면 이날 이야기 드리고 어떻게 돼 주가 엄청나게 상승이 나왔습니다. 제가 분명히 얘기 드렸잖아요. 이런 부분인 거죠. 만약 여러분들 이 뒷부분 보지 마시고 이것만 봤을 때 와 양봉이 나왔네 강력하게 상승했네 이제 매도해야지라고 시청자분들이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요. 제 방송을 보지 못했거나 아니면 우리 노란톡방에 없으신 분들은 아주 작은 상승만 보고 약 익절로 끝냈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최신 전략적 대응까지 들으시고 노란톡방에서 많은 이야기를 제가 시황에 대한 많은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 얘기까지 들으신 분들은 어떻게 됐어요? 40%.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누군가는 5% 수익으로 만족을 할 때 누군가는 40% 끝까지 수익을 다 볼 수 있다는 점이고 누군가는 두산 로보틱스 손절한 분도 있고 누군가는 5% 10% 먹고 그냥 쳐다만 보고 있을 때 누군가는 바닥부터 시작해서 계속 탑승해서 아주 꼭대기까지 올라가는 분도 있다는 겁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 시장은 생물 같기 때문에 오늘 방송 보시고 만약에 그 종목에 대해서 다 안다고 생각하시게 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내일 브리핑이 바뀔 수가 있고 전략적 대응은 항상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제발 방송만 보시고 참고하지 마시고 노란 톡방에 입장하시고 저한테 물어봐 주세요. 물어보시면 제가 최신적 전략적 대응 앞으로의 많은 이야기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백강훈 멘토님 정말로 진심을 담아서 방송을 진행해 주시지만 정말 여러분들이 노란톡을 들어오셔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수익을 내고 끝이 아니라 저희가 방송을 통해서 또 리뷰하는 시간을 가져봤고요. 자, 두산 로보틱스 정말 거침없이 12거래일 연속으로 달렸습니다. 96% 넘는 수익률을 주셨고 이외에도 굉장히 많은 종목들이 있었습니다만 LS전선 아시아 요 두 종목으로만 해도 저희가 151% 넘는 수익률을 안겨드렸죠. 말씀드렸던 대로 개인투자자분들 입장에서 뭐 좋은 종목을 고를 수는 있습니다만 정말 무릎에서 매수를 해서 어깨에서 매도를 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시장이 좋지 않고 마이너스 간다 하더라도 그것을 인정하고 빠르게 손절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네, 이렇게 함께 공부하고 타이밍 잡아가는 거 백강훈 멘토님께서 노란통을 통해서 함께 해주고 계시고요. 자, 지금까지 나의 계좌 상황이 좋지 않다. 지수에 밀린 종목들이 너무나 많다 하시는 분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자, 아직 출연한 지 2달밖에 되지 않으셨고요. 계속 함께 하실 텐데요. 정말 과거의 손실을 만회할 수 있는 기회 남았으니까요. 무료 입장 가능한 시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준비하신 두 종목 공개할 거고요. 자세한 전략 들어보고 싶다. 들고 계시는 폰 카메라 QR코드 들이대시고 자, 링크 주소 클릭하고 입장하시거나 문자 있습니다. 샵 3989번 진짜 주식 4글자 보내주시면 오늘 준비되어 있는 종목 보내드릴 건데요. 50분이 지나가면 이 둘 다 문이 닫힙니다. 하고 싶어도 참여가 불가능해지니까요. 빠르게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LS전선 아시아까지 아주 자신감 있는 리뷰 시간 저희가 들어봤는데요. 자, 오늘 준비되어 있는 종목 첫 번째 종목부터 바로 공개해 보도록 할게요. 네. 제가 오늘 공개하는 첫 번째 종목은 바로 텔레칩스입니다. 텔레칩스인데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텔레칩스는 제가 오늘 처음 공개하는 건 아니에요. 지금 엄밀히 말하게 되면 두 번째 공개하게 되는 건데 이런 이유가 있겠죠. 텔레칩스의 상승이 앞으로 더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제가 전략을 하고 공개하게 되는 겁니다. 일단 텔레칩스를 처음 보시는 분도 있으니까 기업 개요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일단 텔레칩스는 차량 내에 공급되는 반도체를 설계하는 팹리스 기업입니다. 팹리스 기업이라는 걸 아마 많은 분들이 알겠지만 생산하는 기업은 아니고요. 그 설계하고 개발을 전문적으로 하는 기업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요 설계 분야가 중요한데 바로 ADAS 즉 자율주행 관련된 칩을 지금 개발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바로 이 ADAS 부분 때문에 자율주행 관련주로도 편입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주요 파트너사라고 할 수 있는 게 현대, 그다음에 기아가 있고요.
AP 그 반도체라고 해서 디스플레이 칩입니다. 이 AP 반도체 칩을 현대하고 기아차의 공급률이 80%입니다. 그냥 독점이라는 거겠죠. 독점이고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현대 기아차를 넘어서서 향후 내년에는 독일의 폭스바겐사에 또 공급 예정이다. 이 부분도 핵심 포인트가 될 수가 있겠죠. 텔레취스 같은 경우가 14년 됐습니다. 지금 14년을 한 길만 갔죠. 바로 반도체, 차량용 반도체를 설계하는 팹리스 기업으로 무려 14년 동안 외길만 계속 걸어왔기 때문에 누적 판매 연간 누적 판매 수가 무려 1,700만 개 이상이다. 이 점이 좀 포인트가 될 수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 사실상 업계에서 1위입니다. 판매량으로 보게 되면. 그렇다면 사실 텔레시스 이외에도 많은 반도체 종목들이 있잖아요, 멘토님. 그럼 가장 큰 강점이 1위이고 대기업과 일한다는 포인트를 잡을 수가 있겠네요. 엄밀히 말하게 되면은 사실 제가 텔레시스를 공개한 이유가 네. 이 이유 때문이 아니에요. 이거는 제가 과거에 공개했을 때. 아. 그러니까 텔레시스의 기본적인 기업의 개요를 제가 공개한 거고요. 엄밀히 말하게 되면 제가 텔레시스를 공개하는 가장 결정적 이유는 네.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온디바이스입니다. 온디바이스. 온디바이스가 뭘까요? 자세하게. 예. 온디바이스 간단하게 네. 설명을 드릴 텐데 예를 들어서 AI 시대가 열리고 있다. 이런 얘기를 제가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맞아요. AI를 지금까지 활용을 하려면 어떤 게 있었냐면 클라우드 즉 인터넷상에서 AI 서버에 연결을 해서 AI 기능을 활용해야 됐습니다. 지금까지는 말이죠. 근데 지금은 어떤 시대로 바뀌고 있냐면 온디바이스 AI가 뭐냐면 단일 기기 즉 뭐 휴대폰이라든가 아니면 휴대용 뭐 단일 기기에 AI 칩을 탑재해 버리는 거예요. 내재를 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굳이 인터넷상 연결이 되지 않는 지역이라 할지라도 AI 기능을 누구나 다 쉽게 활용할 수가 있겠죠. 그게 바로 온디바이스 AI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AI 시대가 점점 빠르게 우리 실생활로 다가오고 있다. 이런 부분을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최근에 이슈가 나왔던 부분 중에 하나가 삼성 이제 신형 핸드폰입니다. 갤럭시죠. 내년에 이제 출시가 될 텐데 삼성에서 온디바이스 AI 기능을 탑재하겠다라고 이미 뉴스에 나온 바가 있습니다. 그 말은 뭐예요? 근데 이런 부분도 있어요. 삼성뿐만 아니라 현재 지금 뭐 애플사도 내년에는 AI 칩을 내재해서 휴대폰을 발매하겠다라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어떤 걸 의미하고 있냐면 지금 시대가 여러분들 바뀌고 있어요. 우리 실생활에 되게 가깝게 바뀌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실생활에 실제로 쓰이고 있는 만큼 그와 관련된 기업들의 앞으로의 상승 모멘텀 또한 추가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점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럼 이런 부분입니다. 아니 그러면 텔레취스하고 온디바이스하고 무슨 관계예요? 의문점이 드신 분이 있겠죠? 맞아요. 제가 연관점을 얘기 드려볼게요. 이런 부분이에요. 텔레취스가 AI 쪽으로 그러니까 이런 부분입니다. 텔레칩스가 자율주행 칩도 물론 지금 개발하고 있고 AP 칩도 개발하고 있지만 중요한 게 뭐냐면 텔레칩스는요. 과거 볼게요. 2020년에 이미 정부가 주관을 해서 AI 반도체 개발 사업에 총괄 기업으로 선정된 바가 있습니다. 이건 뭘 뜻해요? 이미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라는 걸 의미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텔레취스가 지금 현재요. 총 매출액의 약 30%를 AI, 차세대 AI 반도체 개발에 몰두하고 있다. 이 부분이 핵심 포인트가 될 수 있다는 거겠죠. 그러면 이겁니다. 제가 이제 우리가 자율주행 시대가 열리고 있어요. 아시겠지만 테슬라가 이미 자율주행, 완전 자율주행 버전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금 사이버트럭에 탑재를 했고 판매가 시작됐어요. 12월 1일부로. 제가 이런 얘기를 들어볼게요. 자율주행이 만약에 실생활에 이용이 되게 된다면 여러분들 차량은 이제 단순한 이동수단이 아닌 게 되겠죠. 쉽게 말하면 업무 공간으로도 바뀔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차량 내의 업무 공간에서 똑같이 이 AI 칩을 만약에 탑재할 수가 있냐 없냐라고 봤을 때 여러분들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온디바이스 AI 칩이 차량에는 탑재가 안 될까요? 당연히 되겠죠. 근데 중요한 게 뭐예요? 이 차량용 반도체의 팹리스 기업 중에 선두주자가 누구예요? 텔레취스. 그러면 여러분들 벌써 이 말만 들어도 느낌이 오셔야 돼요. 앞으로 제가 어떤 걸 보고 있냐면 텔레취스는 AI 반도체, 차세대 AI 반도체 목표를 하고 매출에 지금 집중하고 있는 만큼 온디바이스 AI 팹리스를 하지 않을 거라는 보장은 없겠죠. 저는 오히려 할 거라는 확률이 더 높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온 디바이스 지금 핸드폰이라든가 단일화 기기에 탑재를 시작으로 해서 점점 더 확장을 하겠죠. 그 사업 분야가. 그럼 당연히 이 설계하고 그다음에 개발을 하는 팹리스 기업들의 앞으로의 확장성 또한 높아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연관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텔레칩스를 공개하게 된 것 같고요. 그리고 엄밀히 말하게 되면 지금 자율주행 버전은 아직 현대기아차에서는 레벨 3 자율주행 단계를 뭐 내년에 뭐 공개하겠다 이런 얘기가 좀 지속적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만큼 텔레칩스가 앞으로 가져가야 될 상승 모멘텀은 충분히 있다. 이런 부분을 좀 얘기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첫 번째 백강훈 멘토님의 종목이 공개가 되었습니다. 굉장히 주의 깊게 듣다가 어제 방송을 막 놓칠 뻔했는데, 자, 2023년의 키워드 사실 챗 GPT 아니면 AI 대표로 꼽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중심에 있는 종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텔레칩스, 뭐 반도체 칩뿐만 아니라 앞으로 AI에 관련해서 굉장히 크게 오를 수 있는 좋은 소재들이 많았는데요. 사실 이외에도 오를 수 있는 이유는 많습니다만 그 뒤에서 받쳐줄 수 있는 이유라고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자세한 전략들 그리고 첫 번째 종목에 관해서 저희가 계속해서 이야기를 나눌 건데요. 자, 백강훈 멘토님을 직접 만나보고 싶다, 함께 소통하면서 도움을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 노란톡방 아직 문 활짝 열려 있습니다. 자, 무료 입장 가능한 시간 이제 20분밖에 남지 않았네요. 자, 들고 계시는 폰 카메라 QR코드 들이대시고 자동적으로 뜨는 링크 주소 클릭하시면 되는데요. 저도 들어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이 시간에도 함께 해주고 계시는데 가장 좋은 점은 종목을 가져가는 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꼼꼼하게 백강훈 멘토님의 강의를 들으면서 또 1대1적으로 또 소통을 나눌 수 있는 부분이 가장 큰 장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간단하게 좀 문자만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문자 참여 방법도 있으니까요. 샵 3989번, 샵 3989번 진짜 주식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반도체 사실 많은 종목들이 있습니다만 그중에서 갈 수밖에 없는 가장 큰 텔레칩스의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는데요. 또 다른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계속해서 이 종목에 관해서 이야기를 들어볼게요. 네. 기업적 분석도 중요하지만 또 중요한 게 기술적 분석이죠. 자, 차트 보시면서 한번 설명을 도와드릴 텐데 일단 보시는 화면은 텔레칩스의 주봉의 모습입니다. 주봉의 모습인데 보실게요. 보시게 되면 현재 어떤 모습이에요? 우상향을 자연스럽게 하고 있죠. 자연스럽게 하고 있고 상승형 박스권의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상승형 박스권의 형태란 쉽게 말씀드리게 되면 지속적인 이슈를 받으면서 상승하는 패턴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중요 포인트가 뭐가 있냐? 주봉으로 봤을 때 우리가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해봐야겠죠. 여러분들 쌍봉 이런 얘기 좀 들어보셨죠? 쌍봉이다. 왜냐하면 뭐 기술적 분석을 조금이라도 공부하신 분들은 전일 고점을 만약에 넘지 못한다면 하락이 나온다. 이런 뭐 공식처럼 외우고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을 텐데 마찬가지입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쌍봉이네요. 주봉상 쌍봉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하락이 나왔습니다. 근데 중요한 포인트가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해봐야 돼요. 실제로 쌍봉의 형태를 보이고 하락하는 종목이 있고요. 쌍봉의 형태를 딛고 다시 올라가는 종목이 있습니다. 근데 전 텔레칩스 같은 경우는 그래도 한 차례 한 파동은 더 남았다라고 보고 있는 이유가 있는데요.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볼까요? 바로 이런 부분인 거죠. 일봉의 모습이에요. 일봉의 모습인데 보시면 11월 28일 날 실질적으로 엄청난 급등과 함께 주가는 전일 고점을 넘지를 못합니다. 전일 고점을 넘지를 못하는데요. 근데 제가 재밌는 거 하나 알려드리면 뭐가 있냐면 보세요. 보통은 사람들의 심리가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이런 부분입니다. 여기 보지 마시고 여기 봐보세요. 여기 이거 피레침 보지 마세요. 보지 마시고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얘기 듣고 이런 부분입니다. 만약에 상승이 나오기 시작을 하잖아요. 그리고 고점에 가까워지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일반적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쌍봉의 형태로 고점에 가까워지니까 이제 매도해야겠다라고 생각하신 분들의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배워왔기 때문에, 그렇게 학습을 했기 때문에. 근데 중요한 게 뭐예요? 실질적으로 매도세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엄청나게 급등하고 전일 고점을 넘어버렸네요. 이거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냥 이거를 제가 항상 얘기 드리지만 여러분들 제가 이런 얘기를 좀 드려요. 공부를 좀 뭐 오랫동안 하신 분도 있겠죠. 공부 오랫동안 하신 분들이 있는데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이거 봉 하나하나 그냥 넘기면 안 돼요. 여러분들
멘토님 그 윗꼬리가 달렸다 하더라도 그 높이가 더 높다는 게 더 중요하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물론 이게 공식처럼 얘기 드릴 수가 없고 그때그때 시황하고 그다음에 현재 텔레치스의 상황 모든 걸 고려했을 때 종합적으로 나오게 되는데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지금 만약 이런 부분이에요. 고점을 만약에 갱신하지 못하고 보통 어떤 생각이 드냐면 고점에 가까워지면 고점에 닿기 전에 미리 매도하기 시작을 한단 말이에요. 그 말이 뭐예요? 그만큼 매도세가 많이 나오고 있다. 지금 고점이기 때문에 수익 실현을 해야겠다 하는 분들이 더 많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원래는 고점 갱신을 안 하고 고점에 닿기도 전에 원래 떨어져야 된다고요. 여러분들 이해되시나요? 고점에 닿기도 전에 먼저 떨어져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제가 그림으로 그려드리면 어떤 느낌이냐면 이런 거라니까요. 여기 이렇게 고점에 갱신하지 못하고 여기까지만 오고 내려와야 된다고요. 왜냐? 누구나 다 생각을 하잖아요. 누구나 다 공통된 생각을 하잖아요. 고점이네? 매도해야지. 쌍봉이네? 매도해야지. 근데 그걸 깨고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걸 깨고. 이거 생각을 하셔야 된다니까 여러분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거 그냥 봉 하나 그냥 넘기면 안 돼요. 그리고 이거 가격도 그냥 넘기면 안 돼요. 생각을 해서 생각을. 왜 34,300원까지 올라갔지? 이걸 여러분들 다른 거 생각하지 마시고 왜 34,300원까지 올라갔지? 이거를 아침 9시부터 밤 10시까지 그것만 생각해보세요. 그것만. 계속 그것만 생각을 해보세요. 다른 거 생각하지 마시고. 그럼 어느 정도 답이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현재 고점을 갱신했다는 것은 그만큼 상승의 힘이 강해졌다라는 걸 의미하고 있고요. 지금 다시 말씀드리지만 온디바이스 관련 이 섹터 같은 경우는 이제 막 시작되는 신선한 섹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상승의 패턴, 상승의 흐름은 좀 지속적으로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보기이기 때문에 제가 공개하게 됐습니다. 해서 잠시 후에 진입가를 다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이번 주에 AI 관련 종목들 좀 전체적으로 상승 흐름을 나타내기도 했고 텔레칩스도 월요일, 화요일 6%, 4%좀 오르는 모습이라서 개인적으로 좀 고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는데 아닌 것 같습니다. 앞으로 오를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주셨고 기술적 분석으로 들어갔는데요. 자, 텔레치스 저희 다음 주장 공략 우리 백강훈 멘토님께서 노란톡을 통해서 직접 도움 주실 겁니다. 방송 끝나기 전까지 이제 얼마 남지 않았거든요. 자, 문 닫습니다. 여러분들 들고 계시는 폰 카메라 QR코드 들이대시거나 문자 샵 3989번 진짜 주식 지금은 빨리 쳐서 보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자, 많은 분들 지금 참여해주고 계십니다. 자, 텔레치스 오늘 첫 번째 종목으로 바로 오픈을 시원하게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대응 전략 조금 더 꼼꼼하게 잡아보도록 할게요. 네, 바로 대응 전략 공개하겠습니다. 일단 진입 가능 밴드는 26,500원 구간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1차 목표가, 2차 목표가 이렇게 좀 체크했습니다. 그리고 또 손절가는 25,000원 부근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중요한 거는 어떤 거예요? 이거는 오늘 토요일 날 다음 주를 예측해서 오늘 짠 전략적 대응입니다. 근데 중요한 게 월요일 날 바뀔 수도 있어요. 그래서 바뀐 최신의 전략을 제가 공개하려면 저도 어쩔 수 없이 월요일 날 시장 상황을 다시 한번 분석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방송만 보시고 진입하지 마시고 노란 톡방에 입장하셔서 많은 얘기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진입 가능 밴드를 26,000원대 잡아주셨는데 전날에 3만 원 초반대 마감을 지었거든요. 저희가 그 전략들 우리 백강훈 멘토님께서 조금 더 자세하게 짚어주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방송 보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노란톡을 들어오셔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 이유고요. 목표가도 중요하지만 손절가 중요한 거 아시죠? 여러분들 또 다음 주장 뭐 산타 랠리를 기대할 수 있다. 뭐 증권사의 긍정적인 분석들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멘토님을 잘 따라오셔야지 그 한 종목 섹터별 장세에서 살아남을 수가 있습니다. 자, 원하시는 분들 들고 계시는 폰 카메라 QR코드 들이대시고 입장하시거나 문자 샵 3989번 진짜 주식 보내주셔도 좋습니다. 굳이 투자를 하지 않더라 하더라도 저도 들어와서 많은 도움을 받고 있고 함께 공부해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멘토님들의 힘을 빌려보고 싶으신 분들은 이 방송 라떼 주식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시간 관계상 텔레치스 첫 번째 종목 이후에 또 두 번째 종목 바로 공개해 보도록 할게요. 네, 여러분들 항상 시간이 아깝습니다. 시간이 너무 아쉽지만 되게 빠르게 좀 이야기 드릴게요. 두 번째는 국제약품입니다. 국제약품 간단히 말씀드리게 되면 개요는 의약품을 제조하고 판매하는 전문 기업이다. 그리고 항생제, 당뇨, 해열, 진통제 등 약 120개의 품목을 개발 생산하는 기업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타케네프라고 해서 당뇨의 합병증인 망막변이 치료제를 지금 현재 안과의약품 내에서는 위치가 확고하다. 이 정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국내 시장이라든가 중동, 아프리카, 베트남의 글로벌 시장에 진출해 있다. 이 정도가 기업의 기본적인 개요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제가 국제약품을 과연 타케네프라든가 뭐 의약품 제조 때문에 제가 공개하는 건 아니겠죠. 결정적 이유는 이겁니다. 폐렴. 중국 폐렴 지금 현재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다. 이건 뉴스를 보시면 계속 나와 있기 때문에 인지하고 있을 겁니다. 중국의 마이코 플라즈마 급성 폐렴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이 정도만 나오는데 지금 상황을 간단하게 설명드리게 되면 중국의 베이징에 소아병원이 있습니다. 소아병원이 이 대기자 수가 2,000명이 넘습니다. 대기자 수가요. 그 말은 뭐냐면 진료 한 번 받으려면 평균 3시간에서 4시간 정도가 소요된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가장 핵심 포인트가 응급 환자의 그 대기 시간이 평균 10시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일일 확진자 수가 약 500명 정도면 굉장히 빠르게 지금 확산이 넓어지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상황이 지금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코로나 때하고 굉장히 흡사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재밌는 게 코로나와 똑같은 감염 경로를 갖고 있죠. 바로 호흡기, 비말개로 감염이 된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우리가 또 우려를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런 부분입니다. 중국의 춘절이 머지않아 또 나오게 됩니다. 2월 달이죠.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럼 당연히 대이동을 하게 될 텐데 만약에 그 안에 이 폐렴을 잡힐까?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실시간적으로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게 되면은 상황이 심각하다. 이건 누구나 다 인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폐렴의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성인은 괜찮아요. 성인은 괜찮은데 지금 주로 4세부터 14세 이 소아 어린이 위주로 병에 걸리고 있다. 감염이 되게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국제약품이 이 뭐 중국 폐렴과 무슨 관계냐라고 좀 생각을 해봤을 때 간단해요. 지금 중국에서 폐렴 치료제를 뭘 쓰고 있냐면 아지트로마이신을 쓰고 있어요. 근데 국제약품이 생산해요. 답 나왔죠? 답 나왔습니다. 상황이 심각해지네요. 우리가 과거 일을 해볼게요. 코로나가 심각했을 때 코로나 치료제를 만든 기업, 그다음에 백신을 만든 기업은 어떻게 됐나요? 주가가 상승할 수밖에 없겠죠. 네. 심각해지면 심각해질수록 말이죠. 근데 지금 상황은 심각해지고 있네요. 그래서 간단합니다. 국제약품을 제가 그래서 공개하게 되는 거고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 그러면 우리가 언제 진입을 해야 되냐 바로 제가 공개할게요. 이 포인트예요. 보시게 되면은 일단 국제약품의 주봉상의 모습입니다. 주봉의 모습인데 보시게 되면은 저는 이걸 보면서 되게 아름답다 이런 좀 표현을 할게요. 굉장히 좀 차트가 이쁘다 이런 얘기를 좀 해볼게요. 왜 그러냐면 자 코로나 때 급등이 나온 후의 모습입니다. 주가가 주구장창 내려가네요. 주구장창 내려왔는데 현재 뭘 봐야 되냐? 거래량을 봐야 되는데 이때 당시 21년도입니다. 기억하시죠? 이때 당시의 거래량과 지금의 거래량을 비교해 볼게요. 비슷하네요. 그 말은 뭐예요? 그만큼 관심과 집중을 많이 받고 있다. 그만큼 국제약품을 매수하고 싶은 사람이 굉장히 많다가 되는 겁니다. 그 내용은 일봉에도 나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인 거죠. 일봉의 모습을 보게 되면은 여러분들은 이 모습만 보게 되면 어떤 얘기를 좀 드리고 싶었냐면 정말 지저분하다. 이런 얘기를 드릴게요.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이런 포인트 때문에 그런 겁니다. 상승과 급락이 너무나 빨라요. 상승과 급락이 너무나 빠르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굉장히 급등과 급락이 너무나 빠르기 때문에 일반적인 시청자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이거를 견딜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만약에 이런 부분입니다. 아까 제가 그 초반에 얘기 드렸던 이야기랑 똑같은 얘기인데 처음에 중국 폐렴이 심각해지고 나서 국제약품을 좋게 보는 분이 있었겠죠. 그래서 이슈와 함께 뉴스와 함께 이 종목을 매수했어요. 매수하니까 상승하네요. 좋다 상승한다. 근데 어떻게 됐어요? 급락하네요. 그냥 내려가는 것도 아니고 급락했습니다. 이거를 견딜 수 있는 사람이 없겠죠. 그럼 어떻게 돼요? 손절 처리하는 거예요. 손절하고 나니까 또 어떻게 돼요? 다시 올라가네요. 그러면 또 다시 생각을 하겠죠. 이번에는 내가 놓치지 않으리. 이번엔 내가 끝까지 버티리. 매수했어요. 근데 또 어떻게 돼요? 주구장창 내려갑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또 손절하는 거, 또 손절. 뉴스만 보고 사니까. 어떻게 됐어요? 지금 또 손절하고 나니까 다시 올라가네요. 그러면 사람이 이제는 정말
미칩니다. 미쳐 돌아버려요. 왜냐하면 국제학품에 대한 이 매수를 한 번이라도 봤던 사람들 그리고 이 국제학품을 되게 집중했던 사람들은 이제 지긋지긋한 거 쳐다도 보기 싫어요. 지금 뭐 AI나 반도체 로봇 들어가고 싶지 이런 종목은 쳐다도 보기 싫어요. 바로 그걸 노린 겁니다, 여러분들. 바로 그걸 노린 건데 이런 포인트가 될 수 있겠죠. 지금 넓게 보게 되면은 박스권의 형태를 그리고 있단 말이에요. 박스권의 형태를. 보시게 되면 박스권의 형태를 그리고 있잖아요. 박스권의 형태를 그리고 있네요, 여러분들. 근데 중요한 게 뭐예요? 갱신했네. 고점을 갱신했네요. 제가 항상 얘기 드리잖아요. 고점을 갱신하게 되면은 그만큼 올라가고자 하는 의지가 보일 수 있다. 이렇게 좀 체크할 수 있어요. 물론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되는 게 또 이 말만 듣고 아 그럼 난 오늘부터 고점 갱신한 종목은 들어가지 그러다가 손실 봅니다. 시황이 맞아야 되고요. 기업의 분석이 맞아야 되고 현재 기술적 분석이 맞아야 제가 얘기 드렸던 이 부분이 부합이 돼야 해석이 가능하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현재 고점을 한번 갱신하고 나서 다시 한번 주가가 하락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했을 때 한 번 이렇게 맞고 떨어지고 한 번 맞고 떨어졌기 때문에 이번에도 맞고 떨어질 거다라는 공부가 학습이 머리에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여기서 또다시 손절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재밌는 게 뭐예요? 다시 올라가네요. 다시 올라가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해볼게요. 여러분들 지금 그냥 상식적으로 간단하게 생각을 했을 때 여러분들이 한 번이라도 국제학품을 진입을 해보셨거나 관심 갖는 분이 있었다면 요 음봉만 봤을 때 이거 보지 마세요. 이 음봉만 봤을 때 또 떨어지겠다라고 생각을 하지 설마니 올라가겠다라고 생각은 안 할 거잖아요. 그럼 그 말은 뭐예요? 일반적인 개인 투자자는 진입조차 할 수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재밌는 게 어떻게 됐어요? 올라가네요. 올라가잖아요. 올라가잖아요. 이거 누가 그럼 진입한 거예요? 외인하고 기관. 외인하고 기관이 들어갔다. 그리고 거래량은 터져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뭐냐면 앞으로 상승에 대한 가능성이 있냐 없냐를 봤을 때는 저는 우리 국제학품 같은 경우는 상황이 충분히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말씀 주신 대로 월요일 날 조금 급등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저점이다. 그러니까 다시 자리를 내어주고 있는 만큼 공략할 만한 좋은 포인트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대응 전략을 어떻게 세우셨을지 궁금한데요. 바로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대응 전략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일단 진입 한드는 가능성 4,900원, 그다음에 5,000원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목표가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손절가도 확인하시고요. 제가 중요한 얘기 좀 드릴게요, 여러분들. 다시 말씀드리지만 오늘 제가 공개하는 거는 여러분들 과거의 데이터일 뿐입니다. 월요일이 되면 또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노란 톡방 입장을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제가 항상 강의를 하다 보면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브리핑을 하다 보면은 간혹 가다가 제가 언성이 높아질 때가 있는데 여러분들 제가 미워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미워서 그러는 게 아니라 정말 안타까워서 그런 거예요. 정말 안타깝고 매일 손실 보시는 분들이 뉴스만 보고 이슈만 보고 단편적으로 방송만 보고 진입하신 분들이 손실 보시고 있는 분들 보게 되면 너무나 안타까워서 제가 언성을 높인 점 미워서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을 제가 많이 좋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언짢아하지 마시고요. 자세한 내용이나 이야기는 노란 톡방에서 여러분들 편안하게 많은 얘기 나누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네, 멘토님 전혀 그런 기분이 들지 않았고요. 워낙 재미있고 또 꼼꼼하게 말씀 주시고 강약 조절을 잘 해주시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방송을 진행해야 되는데 시간이 굉장히 빠르게 흐르면서 또 이렇게 막 놓쳐버리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 번째 종목 국제약품 두 번째 종목까지 들어봤는데요. 굉장히 매력적인 종목인 것 같습니다. 대응 전략 세워주셨습니다만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은 저희가 노란톡에서 우리 멘토님께서 직접 도움을 주실 거고요.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 한해서 도 도움 드릴 건데요. 자, 방송 끝나기 전까지 1분 남았습니다. 이 시간이 끝나면 문자와 QR코드는 다 사라지고 입장이 불가능하고요. 내일은 입장 불가능하고 또 기다리려면 한 주가 지나야 하기 때문에 시장의 변동성 굉장히 크잖아요. 미리 지금 안으로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들고 계시는 폰 카메라 QR코드 들이대시고 자동적으로 뜨는 링크 주소 클릭하시거나 문자 보내는 사람에게 샵 3989번 누르시고 내용 안에다가
진짜 주식 보내주시면 뭐 새로운 종목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고민까지도 함께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쉽게도 저희가 라떼 주식 2시간이나 생방송을 진행하는데 2부 시간이 끝났습니다. 참고로 시청자 여러분께 다양한 정보 제공해 드리고 있는데요. 실제 종목에 대한 가치나 가격의 상승과 하락은 보장하지 않기 때문에 참고로만 이용해 주시기 바라면서 다음 주 이 시간에 뵙도록 할게요.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